네, 안녕하십니까. 좋은 기업 소개 전문 채널 빨강 더블체크맨의 곽 부장입니다. 오늘의 첫 번째 영상에서는 한국 파마에 대해서 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. 금일 마감을 좀 앞두고 10% 급등해서 마감을 했습니다. 해당하는 이유가 좀 있을 것 같고요. 따라서 최근 이제 수급적인 상황이라든가 한국 파마의 기본적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들, 매출, 그리고 또 갑자기 마감이 되기 전에 10% 급등한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. 네. 어, 이 한국 파마 회사는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이죠. 그래서 현재 지금 이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후 3시 좀 넘어서 마감하기 바로 전에 이렇게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. 그래서 상당히 좀 눈에 띄는 하루였고, 금융시장 전반적으로는 변동성이 큰 하루였죠. 그래서 상당히 근본 급등 마감이 좀 눈에 좀 띈다.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해당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. 자, 네,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갑자기 시장이 이 급락을 어, 11일 날, 11일 날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. 급락을 하고 난 뒤에 12일 날 10% 이상 또 급등 마감을 했어요. 그래서 주가가 최고로 많이 올라왔을 때와 최고로 많이 빠졌을 때, 그 어느 시점에서는 이렇게 급등 패턴이나 급락 패턴, 즉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은 어느 정도 임박했다라는 느낌으로 좀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. 한국 파마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바닥권에서 이러한 변동성이 나왔다라는 것은 좀 관심 가져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우리 구독자님들의 이해 편의를 위해서 제가 좀 기사를 활용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. 최근 일주일간의 한국 파마와 파마의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이 좀 눈에 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외국인 기관의 매매 내역을 좀 살펴보면은 외국인은 1034주를 순매수를 기록을 했고요.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1842억 원 이렇게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. 해당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붙일 수 있을 것 같고, 이 같은 기간 내에 1.13%가 상승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급등은 나온 건 아니죠. 아닌 상태에서 이런 모습이 연출되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좀 바닥권에서의 급등락과 최근 일주일간의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, 이런 부분이 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요소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. 그러면 이제 근본적으로 이 한국 파마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정신신경 소화기, 순환기 등의 전문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상당히 성장성이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성장성 하면은 이제 매출을 봐야 되겠죠. 그래서 2021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되는 패턴을 좀 보여줄 것이다. 쉽게 말씀드려서 매출액 증가율과 수익성의 정상화가 기대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ETC라고 하는데요. 조현병 치료제와 치매 치료제 등 정신신경계 품목 43%로 가장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기존 제네릭과 신규 도입 오리지널 의약품으로 최근 매출 3년 매출액이 뭐 CAGR 7.2를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굉장히 이제 어려운 내용인데요.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최근 3년간의 영업이익률 이런 부분을 좀 봤을 때는 최근 3년간이니까 그래프를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. 7.9까지 오른 거죠. 7.9 오르고, 그 다음에 9.4 오르고,
10.9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수익성 개선 트렌드가 좀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대단히 좀 좋은 회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관련해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재무제표를 제가 열어놨는데 금일부터는 그냥 말로 쭉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좀 시각적인 이해 편의를 위해서 시각적인 효과를 좀 높일 수 있도록 하고,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좀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좀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뭐 저의 인사이트로 설명을 드리는 거는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. 네, 어쨌건 보겠습니다.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재무적 안정성입니다. 재무적 안정성과 회계법인의 평가. 통상적으로 반기마다 회계법인의 평가를 받아서 이렇게 이제 FM 가이드에 평이 올라옵니다. 비즈니스 서머리라는 게 올라오고 있는데, 적극적인 연구 개발로 제품 라인업이 강화되고 있다. 이런 내용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거죠.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나치고 있지만은 이런 회계법인의 평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평가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2020년 작년 9월이죠. 3분기 전년 동기 별도 기준 매출액은 7.4% 증가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영업이익은 42.3%가 감소가 됐어요. 당기순이익도 48.2% 감소. 매출액은 증가가 됐는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감소가 됐다는 거죠.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. 보다 많은 제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으로 해서 사업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60여 개의 품목을 예멘, 미얀마, 베트남, 나이지리아, 아제르바이젠 등 17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고, 제재 및 제형 변경을 통한 개량 신약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아주 좋은 회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무적 안정성이 없게 되면은 곽 부장은 투자하기가 좀 힘들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죠. 한번 보겠습니다. 네, 재무적 안정성 좋습니다. 지금 자본 총계 개념으로 좀 봤을 때는 371억인데요. 부채 비율이 81.37%, 현금 유보율이 735%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, 우리 구독자님들이 관심을 갖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, 굉장히 중요한 게 영업이익률의 추이겠죠. 제가 통상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게 영업이익률은 5% 이상인 기업에 투자하는 게 좋겠다라고 기존에 제가 저서한 깨알 같은 성공투자 비법에서도 그런 내용을 언급을 해놓은 상태인데요. 동사 같은 경우에는 7.4%가 현재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.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ROE 같은 경우도 중요하죠. ROE 같은 경우는 10% 이상인 기업에 좋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, 올해 같은 경우에는 14.13이니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상당히 재무제표 상으로 봤을 때는 관심이 가는 회사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 기업 개요를 한번 살펴볼게요.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설립일이 1985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. 상장 시점이 최근입니다. 작년 8월 10일에 신규 상장이 되어서 통상적으로 주식이 초기에 상장을 할 때는 기업의 가치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높게 시작을 합니다. 그리고 또 보호예수 물량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주가를 눌리게 되는 거죠.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바닥권을 형성하고 기업의 성장성이 좀 확보가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재차 주식은 반등할 수 있다는 거죠. 단 그 전제 조건이 성장성, 수익성, 재무적 안정성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. 아무리 바이오 기업 제약 회사라 하더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. 네,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이 판관비율의 추이를 좀 봤을 때는
뭐 평이합니다. 예, 갑자기 뭐 올라간다든가 해서 재무제표에 손상이 오는 경우가 없다는 거고, 예, 매출원가 추이도 뭐 평이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쨌건 뭐 현재로서는 기업 내부적인 이슈로 봤을 때는 크게 좀 무리가 없는 상황이고, 지금 자본금 변동 내용을 좀 한번 제가 신규 상장 종목이라서 좀 살펴봤는데요. 작년 8월 4일에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했었고요. 제3자 변형 유상증자를 했습니다. 그래서 자본금의 변동이 있었는데 뭐 상당히 이런 부분들은 그 작년에 이제 상장하는 시점에 진행이 된 부분이죠. 그래서 기업의 이제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해주는 요소라고 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내용들을 좀 보고 있는데 이 매출액의 추이를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뭐 560억에서 537억에서 661억까지 뭐 평이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좀 지금 현재 뭐 전반적으로 좀 나쁘진 않다. 이 정도까지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한번 그 재무 비율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네. 뭐 재무 비율, 유동 비율과 뭐 장자 비율 이런 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나쁘지 않아요. 예, 나쁘지 않고 현금 유보율도 작년 9월달 3분기까지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735%니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금 여기 보면 스타일 분석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여기 이제 파란 선이 한국팜하고 그 다음에 이 보라 색깔이 제약과 바이오 업종에 대한 부분인데 이 한국파마 같은 경우에는 거래도, 이 거래 활발도를 얘기하는 거죠. 예, 뭐 주식의 거래량 현황 및 추이에 대한 정도를 얘기하는 건데 이런 부분이 최근에 좋아지고 있고 뭐 기업 투자 이런 부분들도 좋아지고 있고 성장성, 수익 건전성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뭐 멀티팩터 스타일 분석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상당히 좀 괜찮다 이렇게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컨센서스 개념으로 보면은 현재 지금 매출이나 영업이익의 이제 컨센서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데요. 뭐 전반적으로 컨센서스가 뭐 좋게 형성되고 있다 정도로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예,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지분 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. 현재 지금 한국 파마에 대한 그 지분 분석을 보게 되면은 쉽게 말씀드려서 현재 시장에 이 거래되고 있는 그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. 네, 그래서 지금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, 그러니까 특별관계자가 지분을 66.23%를 들고 있고, 우리 사주조합이 4.56%를 들고 있는 거니까, 대략 66 플러스 4에도 한 70.1%가 거래가 되지 않는 물량이죠. 그럼 거의 한 29% 정도가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, 뭐 주가가 빠지면은 거래량이 없어서 많이 빠질 수도 있지만은 주가가 이제 성장성이 있게 되면은 좀 빠르게 주가가 올라가는 패턴도 나와줄 수 있다라고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뭐 아무래도 신규 상장 종목이다 보니까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드렸는데요. 사실 오늘 좀 가파르게 마감 시점에 한국 파마가 상승한 이유는 바로 이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입니다. 그래서 제가 해당 내용을 좀 캡처를 해봤는데요. 이 한국 파마는 회사가 생산하는 코로나19 치료제로 지난해 12월 29일 경희대학교 벤처제약사 제넨셀이 인도에서 진행한 코로나19 신약 치료제 개발 임상 이상을 완료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. 상당히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. 그래서 상당히 그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관심도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나와 있고 중요한 거는 회복 될 만큼의 높은 효과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그 환자 대상으로 해서 6일 투여를 했더니 6일 만에 95%가 회복될 만큼 높은 효과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지금
표준 치료제 개념으로 봐도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의해서 좀 근본적으로 좀 올라와 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지금 현재 그 원천 기술 개발자 강세찬 교수가 하는 얘기를 한번 캡처를 해봤는데요.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와 증상 회복을 뒷받침하는 바이오 마커들을 볼 때 코로나19 완치 후 후유증에 대한 억제가 기대되는 만큼 임상 3상 시 어댑티브 임상을 통한 조건부 NDA가 진행될 경우 임상 이후 3상의 코로나19 증상 회복 후 후유증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. 이 사항까지는 완료를 했고요. 지금 이 한국 파마에 대한 추후의 관전 포인트는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이 3상에서 코로나19 증상 회복 후 후유증에 대한 모니터링, 후유증에 대한 모니터링을 보고 그 반응에 따라서 시장에서 관련된 기업의 한국 파마의 주가가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약사 공론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은 이 코로나19 치료제 인도 생산 기술 이전 논의가 현재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또 이렇게 더불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. 그래서 요 내용을 한번 볼게요.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회사 입장에서는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. 뭐 효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고 쭉 내려 보면은 네, 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네요. 예, 그래서 예, 인도에 여기 보시면은 예, 한국 파마의 생산 기술을 인도로 기술 이전할 계획이며 이 생산 기술 이전 조건에 대한 논의가 제넨셀과 진행 중이다. 결론적으로 이 부분이 잘 되게 되면 이 한국 파마의 성장성은 더욱더 확보될 수 있는 여지가 더 있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관련 기업의 내용들을 추가로 좀 살펴보면은 뭐 차트 흐름 먼저 좀 볼게요. 예, 차트 흐름 좀 보면은 핵심 체크해서 네, 현재 지금 주가는 뒤에서 한 번 더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신규 상장 후에 이렇게 주가 변동성이 있었죠.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급등을 했다가 또 이렇게 또 급락이 또 주가가 또 빠졌다가 재차 올라가는 패턴이 나와주고 있어요. 그래서 현재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는 뭐 단기 상승 추세가 없는 구간, 추세 상승을 잡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. 금일 10.3%가 급등을 해서 끝나긴 했고 시간의 단위가 매매에서도 아주 좀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긴 했지만은 아직은 상승 추세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는 없고 중장기적으로 이제 하락 추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. 하지만 추세 반전이 곧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시그널이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차트 흐름을 좀 볼게요. 네, 차트 흐름 보겠습니다. 네. 자, 지금 한국 파마입니다. 예, 통상적으로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기술적 차트 기법 자체는 100% 맞는 건 없어요. 예,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신규 상장이 작년 8월 10일에 한 거죠. 2020년 8월 10일에 상장을 했죠. 그래서 주가가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나왔는데 13,100원까지 빠졌다가 최고가 한 두 달 후인 두 달도 아니죠. 한 달 한 보름 정도 만에 13,100원 주식이 32,850원까지 급등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이 가격과 이 가격이 한 절반 가격대 정도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대략 한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. 이 정도 가격대. 이 정도 가격대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정도 가격대에서 기술적으로 이제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오늘 금번 이제 급등 패턴이 좀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만약에 내일을 포함해서 2, 3일 이내에 이런 내용들이 더 부과가 되어서 주가가 상방으로 좀 올라가고 한다면은 추세가
상승 쪽으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현재까지 말씀드리는 팩터들이 긍정적으로 좀 진행하게 되면은 주식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방으로 갈 수 있다. 근데 매수를 하셨는데 주가가 좀 빠질 수도 있는 거죠. 그럴 경우에는 또 시장 상황이라든가 기업의 어떤 현재까지 이야기한 내용들의 전개 상황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추가 매수 여부를 고려하고 진행하시면은 이 한국 파마에서도 긍정적인 성과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좋은 기업 한국 파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.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 드리겠습니다.